여기 계신 분이 다시 합격하실 분. 네? 네. 그래서 이제 저기 7층에서 합격자 모임 하겠네요. 7층인가 9층인가. 네? 뷔페 식당. 킴스 클럽 꼭. 여러분 나 합격 본인이 한다 그런 마음가짐 가지면 합격해요. 네. 자 56번 문제 봅니다. 수위 가격 탄력성은 0.5. 자 여러분이 이번은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이번은 또 응용한 거거든요. 이번은 3개 다 응용한 거. 자 수위 가격 탄력성인데 뭐에 대한 거죠? 아파트인가? 그래서 아파트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 그러니까 항상 공식은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숫자 들어가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0.5 또 수의 소득 탄력성인데 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 0.1. 자, 수유소득 탄력성 0.2. 빌라 가격에 대한 우리가 교차 탄력성은 0.2다. 이때 사람들의 소득은 매년 10%씩 증가한다고 하자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에 수요량이 또 밑줄, 가정이 나왔죠.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지려면 하면은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 얘기예요. 빌라 가격 몇 프로 상승해야 되느냐. 자, 교차 탄력성은 0.2죠. 자, 빌라 가격입니다. 자, 분모는 자극을 주는 뭐다?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이죠. 자, 빌라와 아파트 상품이 2개가 나오면은 교차 탄력성은 얼마? 0.2다. 자, 아파트 가격은 몇 프로? 10% 상승하고 소득도 매년 10% 뭔다? 증가한다. 자, 우선은 가격이 오르면은 수위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럼 첫 번째 수식에 따라서 아파트 수요량은 몇 프로죠? 5% 감소를 하고 5%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 수식은 0보다 크니까 0.1은 0보다 크니까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증가한다. 그럼 두 번째 수식에서는 또 아파트 수요량은 10%에 0.1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1% 증가한다. 그래서 결론은 이 세 가지를 다 합쳤더니 결론은 아파트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지려면 가정을 했죠. 같아지려면 수요량 변화가 없다. 수요량 변화가 없으려니까 이게 5% 줄어들고 1% 증가했으니까 두 번째 여기서 몇 프로? 4% 증가하겠죠. 4% 증가, 1% 증가하면 5% 증가했고 5% 줄어드니까 이전과 같아진다. 변화가 없다. 자, 그런데 이 0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는 빌라 가격이 올라야 되겠죠. 왜?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야 플러스. 자, 그럼 빌라 가격은 상승을 해야 된다. 얼마만큼? 0.2분의 몇 프로? 4%니까 몇 프로죠? 20%죠. 분모분자 10을 곱해줘서 2로 나눠주면 20%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상승을 해야 된다. 20% 상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정답. 이렇게 3개를 이용한 문제도 출제할 수 있어요. 아직 55번과 56번 이런 유형의 문제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자, 57번 오피스텔이죠. 자, 오피스텔 가격의 변화율. 자, 오피스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오피스텔 공급량의 변화율은 얼마? 있죠? 제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2.제로인데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인상됐어요? 4%. 근데 여러분 공급은요, 공급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오피스텔 공급량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몇 프로? 8% 뭐 한다? 증가한다. 이게 정답이죠. 8%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답. 자, 우리가 8번 문제와 59번 문제가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같은 유형이거든요. 58번 문제 아파트 수요 함수는 EP는 얼마? 1400 마이너스 QD. 그리고 공급은 4P는 800 플러스 2QX로 주어졌다.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균형 거래량 구하는 거죠. 자, 여러분 구하면요, 항상 뭐다? 구할 때는 얼마? 균형 거래량이죠. 균형 거래량은 여기서 양변에 뭐를? 2를 곱해버릴까요? 2를 곱해주면 얼마? 1을 곱해주면 4P는 2800 마이너스 2QD. 자, 그러면 4P 좌변 같죠? 좌변 같으면 우변끼리 같아야 돼. 그래서 2800 마이너스 2Q.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균형에선 항상 뭐다? 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이걸 Q로 볼까요? 예. 그럼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니까 Q로 봐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여기는 800 플러스 2Q. 4P 좌변이 같으면 우변도 같다. 균형에서. 그럼 얼마? 넘어가면은 4Q는 2800에서 800을 빼니까 얼마? 2000.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균형 거래량은 얼마? 500. 요거 구하는 거. 균형 거래량 500. 정답 얼마? 5번 정답. 이게 제일 빠르게 푸는 방법. 균형 나오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같다. 놓고 요걸 Q로 봐버렸다는 얘기죠. 자, 이런 형태로 한번 여러분이 몇 번? 59번도 그렇게 계산해 보세요. 59번도 좌변 뭐가 같다? 좌변 P가 같죠? 그럼 우변끼리 또 뭐하다? 같다. 놓고 빨리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또 이것도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8번, 9번이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2를 양변에 곱해서 4P로 만들었죠? 근데 저 59번은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59번은 바로 좌변이 PP 같으니까 우변끼리 같다. 놓고 바로 풀어보세요. 자, 6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표는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 대별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아파트의 기업 균형 시장 가격 얼마냐? 여러분 하여튼 균형이 떴어. 균형 동그라미. 하여튼 균형이 뜨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다. 자, 그 표 수요량 가운데 오른쪽 공급량 같은 거 찾아보세요. 수요량 공급량 같은 거 30채 같죠? 같을 때 왼쪽 400만 원이 균형 가격이야. 되겠어요? 그럼 균형 가격은 4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공급자, 니은 보세요. 공급자가 40채의 아파트 다 팔려면, 여러분 맨 오른쪽 공급량 몇 채? 40채의 아파트를 다 팔려면은 가격은 얼마로 우리는 결정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40채 아파트 공급량을 다 팔려면요, 시장의 수요량도 40채.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공급량이 다 팔려면은 시장의 수요량이 얼마가 돼야 돼? 40채 돼야 돼. 그럼 두 번째 칸 보세요. 40채 아파트를 다 팔려면요, 공급자가 다 팔면 시장의 수요량이 얼마 있어야 돼? 40채 나올 때 가격 왼쪽 보세요. 두 번째 아파트 수요량 40채일 때 가격 왼쪽 얼마? 200만 원. 정답 2번. 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내가 40채 공급자가 가지고 있어요. 시장에서 내가 40채 다 팔려면 수요량이 몇 채 있어야 돼? 시장에 40채 있어야죠. 그 40채 찾아보세요. 수요량이 40채 찾고 왼쪽 가격 얼마? 200만 원. 자, 너무 쉽다. 아직 표 해석 안 돼서 또 틀리신 분이 있습니다. 61번. 다음 중 주택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여러분 주택 가격이 오르려면요, 여러분 균형 상태에서, 여러분이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뭔다? 증가하면은 가격이 상승해요. 아니면 또 뭐가?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뭐한다? 감소를 하면요, 우리는 균형 가격은 항상 뭐한다? 상승을 해. 이런 경우에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항상 뭐한다? 상승을 하게 돼요. 요게 여러분 61번 문제죠. 자, 그럼 보기 중에서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걸 찾아보세요. 자,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주면은 주택 보유 안 하려고 하죠. 주택 수요가 뭐한다? 감소해요. 수요가 감소하는 거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하락합니다. 지역 내 개발로 인해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뭐한다? 증가하죠. 바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2번 정답. 3번.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는 등 부의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뭐한다? 감소하면서 가격 하락. 네 번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면은 이자 부담이 높아지죠. 구매력은 약화돼서 수요는 감소하면서 가격 하락. 대체적인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하면은 아파트 수요량은 뭐한다? 증가하죠.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잖아요.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면은 주택은 어떻게 돼요? 주택 수요는 뭐한다? 감소. 수요가 감소하면은 뭐다? 가격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또 공급이 증가해도 균형 가격은 뭐한다? 우리는 하락을 해요. 이런 경우는 균형 가격은 반드시 하락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 관련해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몇 번? 61번과 몇 번 문제? 62번 문제. 자, 62번도 어떤 지역의 아파트의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수요가 증가든지 공급이 감소하겠죠.
자,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은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1번 정답. 2번 아파트 주변 환경이 악화된다. 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 하락. 건설 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성이 향상되면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가격 하락. 지역 내 유입 인구가 감소하면은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 하락. 정답 1번. 뭐 여러분이 61, 2번이 같은 문제죠. 요거 이해하는지 여부 보는 건데 그 사례가 주어졌을 때 그걸 판단하면 돼. 자, 63번. 자, 그림에서 아파트의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키는 거 뭐죠? 수요 곡선이 좌하향으로 이동하는 수요의 감소야. 수요의 감소 원인과 그 결과. 결과는 뭐야?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최초의 균형이거든요. 지금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 곡선이 뭐다? 좌하향으로 이동해서 수요가 뭐죠? 감소가 돼서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뭐다? 최초의 균형보다 점이 왼쪽으로 오니까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보다 밑에 있으니까 가격은 하락하죠. 결론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야? 그 오른쪽에 결론이잖아요. 결과는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감소. 이게 결론이야. 결과는 주어졌어. 그럼 원인은 뭐냐? 수요를 감소시키는 원인 찾아라 얘기야. 그럼 원인 보세요.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면 정상제이죠. 아파트는 문제 열등제를 말했으면 정상제야. 수요는 뭐다? 증가하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 2번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2번은 뭐다? 2번 지문은 뭐? 수요량이지. 자, 여러분 아파트 가격에서 자,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 수요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하죠. 이 점이 수요 곡선에 따라서 이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안 되지. 수요량의 변화야. 원인 그 두 번째는 대체제인 주택 가격의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주택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하죠. 수요 법칙에 따라 주택 수요량은 증가하니까 아파트 수요는 뭐 한다? 감소해. 그래서 3번 정답. 원인 결과가 맞죠? 네 번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는데 요거는 맞죠? 예, 수요는 감소하는데 균형 거래량 증가가 아니라 균형 거래량은 감소해야 돼. 자, 5번은 결과는 맞는데 뭐가? 선호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틀렸죠. 정답은 3번. 이런 문제도 이제 여러분이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수요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원인, 결과 그걸 보는 거죠. 자, 64번. 시장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요거 그래프 다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답이 딱 나오면은 바로 넘어가면 돼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4번에 1번에 보시면 예를 하나 들어본 겁니다.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면은 요 교차는 이 점이 바로 뭐가 돼? 최초의 균형이야.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이제 따져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선 소비면에서 보완제 가격이 상승한다. 자, 보완제 가격, 이래서 보완제인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프림에 대한 보완적인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 수요량은 감소하니까 프림 수요도 감소하죠. 프림 수요도 감소해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은 수요 곡선이 뭐다?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격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감소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1번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찾아라는 얘기. 2번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을 예상이 동그라미 예상입니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면 현재 비싸요. 현재 비싸니까 현재 수요가 뭐한다? 감소해. 2번도 요거야. 감소하면 균형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맞는지 뭐. 세 번째,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수요 면에서 대체제의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 여러분, 대체제인 커피 가격이 오르면은 어떻게 돼?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니까 홍차 수요는 뭐한다? 증가하죠. 3번은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예요. 자,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뭐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를 해요.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을 하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이게 3번 설명이야. 또 맞는지 뭐냐. 4번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건축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의 증가. 공급에 뭐가 된다? 증가가 돼서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을 하죠.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4번 정답. 균형 가격 상승에 해라. 공급이 증가하죠. 그럼 요 전보다 뭐야? 요 전보다 어떻게 돼? 이쪽 가면 거래량이 증가인데 가격은 밑에 있으니까 하락. 4번 정답.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요거죠.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균형 가격 상승, 거래량보다 증가. 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균형점의 이동을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저 같으면 이런 거 내죠. 출제원들은. 25회 시험과 19회도 이런 유형으로 출제했어요. 19회 시험과 25회 시험에. 자, 이 65번 문제로 갑니다. 자,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함수는 얼마? 우리는 100-2P. QD는 100-2P로 주어졌어요. 1000-2P. 공급 함수는 200+2P로 주어졌다. 자, 이게 최초의 균형이야.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소득이 증가로 인한 수요의 증가,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수요의 증가의 결과 새로운 수요 우리가 곡선은 어떻게 1400-2P로 변화를 했다면 수요의 증가로 인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변동. 여러분 이런 유형의 문제가요. 수요가 증가해서 최초 새로운 균형 비교했을 때 균형 가격은 뭐한다?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뭐해? 증가를 하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는 26회와 28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26회, 28회 계산 문제 이런 거 출제하기로 수요 증가하는 거. 그러면 항상 구할 때는 먼저 뭐를 우리는 수요 곡선이 이동하기 전에 무슨 균형? 최초의 균형.
자, 하여튼 시험 문제가 균형이 뜨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뭐다? 같다. 꼭 기억해야 돼. 균형이 뜨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다. 그럼 수요량은 얼마? 최초 1000 마이너스 2P. 공급량은 얼마? 200 플러스 2P가 같다. 자, 넘어가 마이너스 2P는 플러스 2P가 되니까 4P고, 자, 200은 마이너스 200 돼서 1000에서 200 빼니까 800. 그래서 4로,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얼마? 200. 그러면 균형 가격은 200. 200을 어디에 대입시켜준다? 우리는 공급, 요 자리에 대입을 시켜줘죠. 자, 대입시켜주니까 200에 2 해주면 400에 200 돼주니까 600. 자, 이때 또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은 수요량은 얼마? 1400 마이너스 B. 공급은 변화가 없다. 서로 같죠? 넘어가면은 4P고 1400에서 200을 빼면 1200.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300. 여기에 300이에요. 300이고 또 300을 여기에 대입시켜주니까 600에 200 더해주니까 800. 그래서 균형 가격은 200에서 300으로 100만큼 상승. 균형 거래량 600에서 800으로 200 증가. 1번 정답. 2번 정답이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26회 판례에 출제했습니다. 계산 문제인데 이것도 몇 번 연습하면 바로 풀려요. 이런 문제도. 66번.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맞는 지문이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자, 수요가 증가하면 비탄력적은 어떻게 돼? 가격이 더 크게 오르죠. 뭐보다? 탄력적. 요것보다 가격이 더 크게, 더 오른다. 더와 덜 잘 보셔야 돼. 1번 맞는 지문. 1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2번 수요교차 탄력성은 특정 상품의 가격이 분모로 갑니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대한이 나오니까 앞에는 분모죠. 분자는 관련 재화의 뭐다? 수요량이 뭐다? 분자. 맞는 지문이죠. 3번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 가격 탄력성이 뭐다? 비탄력적. 수요가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자,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비탄력적은 가격이 많이 올라요. 뭐보다? 탄력적.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오른다. 가격은 더 많이 오른다. 자, 그래서 3번 맞는 지문. 3번도 뒤에 더가 포인트죠. 그러니까 시험에 요걸 잘 봐야 돼요. 글자 더와 덜. 지금 요게 아니라 요거죠. 더 크게 오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에요. 수평선은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틀려요.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도 증가. 4번 정답.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여러분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뭐다? 수직선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는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변하지 않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을 하지만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수직선일 때는 수요량이 고정됐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불변. 꼭 기억해야 되죠. 4번 정답입니다. 자, 67번 문제로 갑니다. 균형 상태에서 어떤 원인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다.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또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항상 뭐다? 상승해요. 자, 이 경우에 균형 가격은 항상 뭐한다? 상승.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하는데 균형 거래량은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반대로 변동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반대로 변동하니까.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면은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같으면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고 수요의 증가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더 크면 공급량은 감소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균형 가격은 증가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가격은 항상 뭐다? 상승하는데 균형 거래량은 A, B, C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A, 기업과 디귿이 나오는 몇 번? 4번. 68번 문제로 갑니다. 어떤 지역에서 토지 시장 공급량은 얼마? 300. 여러분 QS가 300이라는 것은 공급량이 얼마? 300으로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인 뭐다? 수직선. 이때 수요가 이렇게 주어졌겠죠. 자, 수요 함수는 얼마? 우리는 500-2p에서 500-2p에서 뭘로 했다? 450-2p로 수요가 뭐 했다면? 감소했다. 그럼 균형 가격은 하락을 했죠.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공급량은 거래량은 수직선이니까 변화가 없다. 자, 또 수요 곡선이 이동하기 전에 최초의 균형이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량과 공급량은 서로 같다. 수요량은 얼마? 500 마이너스 2p. 수요량과 공급량 300이 서로 같았다. 그래서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플러스 2p고 500에서 300을 빼면 200이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양배를 2로 나누니까 얼마? 100이 되죠. 100. 그러면 새로운 균형은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의 수요량은 450-2p. 공급은 변화가 없죠. 그럼 넘어가면 또 2p는 450에서 300을 빼니까 150. 양변을 2로 나눠지니까 75. 그래서 균형 가격이 100에서 75로 얼마만큼? 25만큼 하락을 했다. 25,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 이론 우리 관련해서 우리가 탄력성, 균형 가격까지 이제 설명했고요. 이제 경기 변동 거미집 이론, 시장에 관련된 이론은 우리가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계산 문제도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다음 주 내용은 좀 시장 이론 좀 쉽고요. 이 상권 분석 모형 계산 문제만 좀 까다로우니까 다음 주에 한번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